네, 정은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2분입니다. 아유, 물 마실 시간도 없어요. 뉴스 브런치 하다 보면. 잠깐 음악 나갈 때 한 모금 마셔야 되는. 자, 이번에는 수요일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대중매체 사회문화 현상을 섬세하게 까칠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도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개봉하자마자 지금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와 있는 영화 블랙 위도우 얘기를 해 주시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름은 아마 마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다 아실 거고, 아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름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을 가진 캐릭터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 주시죠. 네. MCU, 즉 마블의 영화적 세계관을 이어가는 24번째 영화 블랙 위도우가 개봉을 하면서 네. 주인공인 블랙 위도우가 이제 화제의 중심에 올라섰는데요. 블랙 위도우는 MCU의 최초로 등장한 여성 히어로였습니다. 2010년에 개봉했었던 MCU의 세 번째 작품 아이언맨 2에서였었죠. 네. 본명은 나타샤 로마노프 입니다. 소련 사람인 건데요. 네, 스칼렛 요한슨이 쭉 연기를 해왔고요. 구소련에서 여성 스파이와 암살자들을 키워냈던 레드룸이라는 단체에서 훈련받은 스파이이자 암살자입니다. 네. 블랙 위도우는 원래 구소련 KGB 소속이었는데요. 이런저런 계기로 인해서 어벤져스로 전향해서 자유진영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생각해 보면은 뭐 아이언맨, 뭐 캡틴 아메리카, 헐크 같은 히어로들은 자신만의 시리즈를 이렇게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네. 블랙 위도우가 그동안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이 이제 블랙 위도우 시리즈의 첫 작품인데요. 이게 MCU의 특징입니다. 각 히어로들이 자신만의 시리즈를 가지고 있고 그들도 한 자리에 모으면 어벤져스 시리즈가 되는 건데요. 블랙 위도우가 이제 시리즈의 첫 작품이면서 MCU의 24번째 영화이고 MCU의 다음 단계인 페이즈 4의 첫 포문을 여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엔드게임에서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이 죽으면서 이제 그 세계관이 하나 끝났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질 거거든요. 네. 근데 블랙 위도우란 영화 자체는 MCU의 13번째 작품인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2016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이 시빌 워가 끝난 지점에서 바로 이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 어벤져스가 세상을 구한답시고 너무 많은 민간인을 해치니까 이걸 문제 삼으면서 어벤져스를 유엔 산하에 두고 규제해야 한다는 소코비아 협정이 만들어져요. 이에 찬성하는 어벤져스와 이에 반대하는 어벤져스가 갈라졌군요. 네, 그야말로 시빌워 내전을 치르는 것이 이제 이 시기인데요. 영화의 핵심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소코비아 협정을 어기고 도망을 다니던 나타샤에게 어느 날 동생 엘레나 벨로바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엘레나 역시 나타샤와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이제 레드룸에 끌려가서 화학적으로 세뇌를 당하고 킬러로 양성되었다가 그 세뇌를 풀어주는 해독제를 맞으면서 이제 각성한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레드룸이 나쁘다, 악당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결국 나타샤와 엘레나가 함께 레드룸의 수장인 드레이코프를 처단하고 그에게 세뇌를 당했던 수많은 다른 이제 블랙 위도우들. 그러니까 레드룸에서 양성한 스파이들을 블랙 위도우라고 부르거든요. 이 블랙 위도우들을 구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끝에 나타샤는 사이가 틀어진 어벤져스를 다시 뭉치기 위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 시간상으로는 이 블랙 위도우 영화 다음에 벌어지는 이야기가 어벤져스 시리즈의 인피니티 워입니다. 시간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영화가 쭉. 네, 쭉 연결되어 있어서 다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영화가 개봉을 한다고 했을 때 마블 팬들이나 블랙 위도우 팬들이 좀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도 짜증을 내기도 했는데 왜 짜증을 내요? 왜냐하면 마블의 22번째 영화였던 인피니티 워, 그러니까 22번째 영화였고 인피니티 워 다음 작품이었던 엔드게임에서 이미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한 블랙 위도우인 나타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캐릭터가 이미 죽었는데 그 전사를 다시 우리가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서운함이 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블랙 위도우 팬들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영화가 나타샤 로마노프라는 블랙 위도우가 경험한 어떤 어두운 과거, 이제 당했었던 일 이런 거에 대해서 복수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이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다른 수많은 위도우들, 자기와 같은 고통을 겪었던 위도우들을 구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도움을 주면서 미래로 나아간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리즈의 시작으로 적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타샤의 뒤를 잇는 새로운 블랙 위도우를 소개하는 인트로덕션 같은 작품이다라는 거죠. 죽었지만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새로운 그런 연결성을 주는 거군요. 새롭게 이제 연결하게 될 블랙 위도우는 누구인가라고 하면 이 작품에서 플로렌스 퓨가 연기한 엘레나 벨로바입니다. 동생이라는 나타샤의 동생인 거죠. 그래서 이제 거군요. 이번 영화는 스칼렛 요한슨과 작별하는 영화인 동시에 마블 히어로의 새로운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지 4를 열어갈 플로렌스 퓨를 소개하는 무대이기도 하다고 하고요. 한 평론가는 플로렌스 퓨의 블랙 위도우는 스칼렛 요한슨이 남긴 거대한 유산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때까지 MCU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었었는데 그 안에서 요한슨이 버티고 싸워서 쟁취한 시리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블랙 위도우가 페이지 4의 시작이라는 점이 저에게 좀 특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사실 안 그래도 앞서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언맨, 헐크 이런 히어로들이 다 자기 시리즈 갖고 있었는데 블랙 위도우는 왜 이제서야 단독으로 하냐? 저는 그 얘기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또 새로운 장르가 또 페이지 4가 열린다 그러니까 좀 새롭게 변화되지 않을까? 관계가 새롭게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자, 근데 새로운 블랙 위도우 앞서 플로렌스 퓨라는 그 연기자 이름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여기저기 영화에서 좀 지금하고는 좀 다른 느낌의 영화에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레이디 맥베스라든지 아니면 박찬욱 감독의 리틀 드러머 걸 이런 보통 예술 영화, 장르 영화이면서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 미드소마 이런 작품에서 얼굴을 보여주고 여기서는 어울릴까? 놀라운 연기를 보여줬었는데요. 제가 약간 마블 연기에는 플로렌스 퓨의 연기와 얼굴이 너무 고급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블랙 위도우라는 작품 자체가 과거의 상처와 미래로 나아가는 어떤 비전 같은 것들을 같이 담고 있는 작품이라서 플로렌스 퓨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더라고요. 그런 점도 좀 재미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작품이 그러니까 레드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소녀들에 대한 학대와 범죄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페미니즘적인 작품이라고 해석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 레드룸이라는 단체가 연고가 없거나 혹은 굉장히 특殊하기 때문에 연고를 없애버린 레드룸이 스스로 그래서 그런 소녀들을 데리고 와서 세뇌시키고 암살자로 키워내는 가혹한 집단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 작품 자체가 어린이나 여성에 대한 범죄를 은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읽히기도 하는 거죠. 게다가 이걸 보면 이 위도우들이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서 졸업을 하게 되면 강제 불임 시술까지 받게 되는 설정이거든요. 근데 감독이 이 작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랙 위도우를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로 그리고 싶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들 역량을 가진 여성들의 파이터로서의 어떤 강인한 면모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그렇게 이제 어린이나 여성에 대한 범죄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 읽히기도 하면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면 여성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스스로의 주체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구속하는 어떤 이야기로도 좀 읽힐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빨간 약 먹고 각성하는 이야기처럼 좀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블 팬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여성 히어로로는 또 캡틴 마블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캡틴 마블은 걸즈 캔 도 애니띵, 그러니까 소녀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나이키 캠페인 같은 메시지를 좀 보여주는 작품이었다고 한다면 블랙 위도우는 그야말로 여성 해방을 말하는 작품이다. 그래서 이제 막 여성들이 각성해서 같이 또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보는 쾌감이 좀 있는 영화입니다. 왠지 마블 영화가 좀 변화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앞서 감독 얘기해 주셨는데 감독은 그 전 감독과는 같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감독은 이제 새로운 감독이 합류를 했고요. 여성 감독이 이제 연출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때까지 마블에서 다뤘었던 건 토르랑 로키 같은 형제의 문제 이런 것들 좀 다뤘는데 자매 사이의 미묘한 감정과 갈등, 애정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라는 평가를 좀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앞서 레드룸을 중심으로 한 설정에 대해서 이제 새로 얘기를 또 해주셨고 생존자로 그리고 싶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여성 영웅들을 그리는 방식에 대한 비판 제가 이제 앞서도 잠시 얘기를 했었지만 특히 블랙 위도우가 좀 성적으로 좀 대성화되기도 하고 또 남자 캐릭터들과 항상 러브라인이 이렇게 좀 조성이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용하는 어떤 캐릭터로 써왔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면에서는 좀 달라졌나요? 블랙 위도우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졌고요. 실제로 이제 스칼렛 요한슨도 자신의 블랙 위도우 캐릭터가 그렇게 성적으로 대상화되어 온 것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블랙 위도우를 만들면서 제작자로도 참여를 해서 이 여성 캐릭터들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좀 끼치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이제 여성 히어로 캐릭터들이 동료와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어떤 섬세함과 따뜻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대단히 파워풀한 파이터라고 하는 점이 예. 좀 흥미로웠고요. 사실 블랙 위도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마블이 그려온 어떤 남성성과 여성성의 스테레오타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지고 노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설정이 뭐냐면 나타샤와 엘리냐가 친자매가 아니에요.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미국에 파견된 스파이 가족 일원이었던 거고 그렇군요. 이 엄마 아빠 딸 둘이 가짜 가족들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안에서 이제 진정한 사랑을 가족애를 발견해 간다 이런 게 이야기 또 한 축에 있는데 그 나타샤와 엘리냐를 통솔하고 있었던 아버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레드 가디언이라는 구소련의 또 히어로입니다. 강화 인간인데요. 보통 인간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출중하게 만들어진 인간인 건데 소련에서 캡틴 아메리카에 저항하기 위해서 만든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마초해, 엄청 내가 진짜 그렇겠네요. 남자지, 내가 영웅이야, 예. 나는 캡틴 아메리카랑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이 있는 건데 이 영화를 보면 이 레드 가디언이 굉장히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몸에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풀어졌군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풀어져 있는 걸 이제 나타샤와 엘리나가 가서 구해내면서 영화가 이제 막 펼쳐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풀어졌냐면 과거에 있던 레드 슈트가 몸에 안 맞을 정도로 이제 약간 방만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입만 살아서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 못했고 난 영웅이 못되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네. 그러면서 사실 그의 능력을 선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꼭 마초여야만 동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이런 남성성들 좀 비트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액션은 어떻습니까? 앞서 뭐 파워풀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엄청난 대작이고요. 사실은 이제 블랙 위도우가 마블 히어로들 안에서는 그러니까 능력치가 낮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뭐. 또 마블은 막 토르는 신이고 닥터 스트레인지는 마법사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인간이잖아요. 그 강화된 인간이 선보일 수 있는 최대치의 액션을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고 특히 빌런으로 등장하는 태스크마스터도 여성이라서요. 이 세 명의 여성 히어로들이 펼쳐 보이는 액션이 각각이 성격이 좀 다르고 몸도 좀 다르면서 다양한 스펙타클을 선보입니다. 볼만하네요. 끝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 네, 스칼렛 요한슨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언맨 2에서 촬영은 정말 즐거웠지만 그 영화에서의 블랙 위도우는 성적으로 대상화되어 있었고 이건 정말 답답한 일이었다. 나는 블랙 위도우 제작을 맡으면서 자유를 느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더 많은 제작자들과 감독들이 여성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으면 그러네요. 마블도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손희정의 문화비평 블랙 위도우 같이 들여다봤습니다.